네, 안녕하세요. 민경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 전 대표께서 지금 시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에 여기 계셨다가 저쪽 아래쪽으로 가셨는데 이따 다시 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약간 늦었는데 늦은 이유가 이 대선 후보 한 분을 더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부정선거의 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길게 나눴습니다. 점심 식사도 함께 하고 그랬는데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분이 다음 주 중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부정선거 이 투쟁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그분을 만나뵙기 위해서 오늘 좀 늦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 그저께 좋은 이 상황이 하나 이제 있었는데 여러분 저 6월 28일 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온 거는 이제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상백표가 이번 부정선거의 그 주가 되는 그 무대가 이 사전투표였다는 것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6.28 선거 재검표를 하면서 재검표를 할 때 나오는 표들을 봤더니 표들이 저의 표도 무효표로 판정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무효표가 많이 나왔는데 나중에 그 집계한 걸 봤더니 제 표가 그렇게 무효표로 많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151표가 늘어났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제 표가 많이 섞여서 그 일장기 표에도 저의 표가 많았기 때문에 표가 줄어드는 게 맞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151표가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여기저기를 살펴본 결과 그 결과 어떻게 나왔느냐, 이 사전 선거에서 사전 관외 투표에서 제가 얻은 그 표의 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것과 300표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발표된 표는 2,460표라고 했는데 이번에 봤더니 2,760표가 대표 결과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뭐 반장 선거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학교에 회장 선거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정확하게 그것도 299표도 아니고 301표도 아니고 300표가 이렇게 표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300표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원래 있던 표가 아니기 때문에 표를 막 집어넣는 상황에 100장짜리 표 더미 3개를 잘못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여러가지 그 가능성, 여러가지 그 증거와 더불어서 가장 큰 증거의 하나로 표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표수가 늘어났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재검표를 했을 때 재검표를 하면 한 표의 차이도 없던 때가 많았었어요. 중앙선관위가 항상 그렇게 자기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다시 재검표를 해봐야 잘못된 표가 다시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문학진이라는 한겨레 신문의 기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 기자의 별명이 문세표입니다. 3표 차이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재검표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재검표 신청을 했습니다. 그 재검표 신청을 했을 때 3표의 차이가 뒤집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단 한 표의 오차도 없었던 중앙선관위의 개표 시스템이 이번에는 통째로 300표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여의도에서 만나고 온 그 대선 후보 그분도 지금까지는 이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었다고 해요. 여기 계시는
황교안 대표와 똑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 통계로 나오는 증거는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하진 못하다. 그래서 자기가 나설 수가 없었는데 6.28 재검표 결과로 나온 그 증거들 앞에서는 자기가 이 침묵을 지킬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6월 28일 날 나왔던 수많은 대충이표, 6월 28일 날 나왔던 수많은 일장기표, 다음에 붙어있는 자석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증거가 없어서 부정선거라고 얘기할 수 없었다고 한 것,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6월 28일 우리가 어렵게 얻어낸 재검표의 결과로 나타난 여러가지 증거를 보면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의도 국민의힘 당 앞에서도 지난주에 가서 시위를 했죠. 시위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도 이제 이 싸움에 같이 합류하라,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자, 그리고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민경욱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자기는 정계를 떠나겠다,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했던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 젊은이가 지금 당의 대표로 일하고 있어요. 그 당 대표로 일하고 만약에 자기가 정치를 계속 할 생각이라면 정치는 명분과 의리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잘못된 이야기, 전에는 몰라서 그 잘못 얘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증거가 나온 마당에는 이 부정선거를 인정을 하고 함께 싸우든가 아니면 정계를 은퇴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저쪽에서 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저 시끄럽게 얘기를 해서 제가 조리 있게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6월 28일 날 나온 증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장기 투표지, 다음에 대충립 투표지, 다음에 감사합니다. 자석 투표지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저께 제가 집에서 혼자 발견하게 된 것이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4월 15일 부정선거의 관외 사전투표의 수와 대법원이 재검표를 해서 발표한 관외 사전투표의 수가 300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체 투표를 무효화할 수 있는 무효 사안이 됩니다. 당선 무효 소송,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는 선거 무효의 사유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11일 수요일날 수요일날 인천지검에서 제가 고소인 조사를 받습니다. 이 선거를 잘못했다면, 불법 선거를 했다면 불법 선거로 이익을 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민주당이죠. 민주당의 제일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당 대표보다도 높은 사람, 지금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당내 과반을 국회 내 의석에 과반을 얻지 못한다면 계속 임기 내내 끌려다녔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180석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의석을 차지해야 하는 가장 큰 필요를 느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다음에 당시에 선거 대책위원장을 했던 이낙연 선대위원장, 그리고 이해찬, 다음에 양정철, 또 그 조혜주 등을 제가 직접 당사자로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 고소한 것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니 오라고 해서 11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수요일 인천지검에 가서 오후 2시에 제가 조사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도 여기 계시는 많은 유튜버들 또 애국 시민들 와주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응원 소리를 듣고 제가 들어가서 왜 문재인을 고소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제가 아는 모든 사항들을 빠짐없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 저기 문재인 빨갱이 미이라가 살아났어요. 저 미이라 관뚜껑을 열고 나온 미이라가 여기 등장했습니다. 여기 미이라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4.15 부정선거 공산화의 시작이다. 문재인의 이 부정선거 이 조작을 우리가 이제 파헤쳐야 합니다. 저분 미이라 온 몸을 전부 다 미이라처럼 감싸고 다녔는데 이제 너무 더워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미이라 저 분장을 하고 지하철에도 돌아다니면서 이 부정선거의 실상을 알리고 계시는 민주 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정성과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행동이 하나하나 모여서 부정선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망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부정선거 저지르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빚어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로 다스려지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이 증거들이 나온 이상 이 증인들도 있고요. 다음에 이 범인들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4.15 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그 책임자 처벌이 없다면 내년에 있는 3월 9일 대선은 난망입니다.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다 했는데 부정선거의 그 수법을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총선보다도 대선은 부정선거를 저지르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도 부정선거를 하지 않을까요? 총선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중요한 게 대선입니다. 정권이 넘어가는 그 선거에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수법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들에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후보들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당선이 될 수가 없다. 세 가지 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전투표, 다음에 QR코드, 다음에 전자개표기라는 세 가지 힘을 갖고 있고 세 가지 무기를 갖고 있는 부정선거 세력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싸워야 합니다. 예, 저쪽에서 예, 지금 저 사람들은 집집법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강남서에 지금 경비 과장이라는 자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이후로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5천만 명 중에 1명 돌아가셨습니다. 5천만 명 중에 1명 돌아가신 코로나를 갖고 지금 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이야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5천만 명 중에 1명 죽는 독감보다도 약한 병을 지금 핑계로 대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찰이 할 일이 아닙니다. 경찰은 자기네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천만 명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시는 분들 하루에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거 최근에 보면 4명이에요. 4명, 3명, 1명 이렇게 돌아가시는 병입니다. 오늘도 이은혜 교수님께서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해서 8.15 때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저들의 목적입니다. 우리들은 8월 14일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던 토요 집회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15일의 상황은 15일 대로 보더라도 이 14일 토요일 날 있는 강남역에
이 집회와 시위는 계속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쪽에 보니까 경찰차를 넉 대나 세워놨어요. 넉 대 분에 지금 경찰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젊은 경찰들 이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다 괜히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 고생을 이렇게 시키는 사람들 고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15 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때 6.28 6월 28일 재검표 전에는 증거가 통계적인 증거밖에 없었어요. 그 통계가 있으니까 통계로는 의혹이 있을 수 있지만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6월 28일 날 나온 증거를 보고 드디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황교안 후보에 이어서 인천 출신 안상수 후보가 부정선거 투쟁 전선에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한 명의 후보, 지금 알고 있는 건 한 명이지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후보가 더 기자회견을 열어서 부정선거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분들은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얘기를 못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증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자석 투표지 외에 300장의 제표가 늘어난 그런 있을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는 무효입니다. 전체가 무효예요. 그 표를 세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표를 세는 작업 이외에 감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표는 가짜표다, 가짜표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법관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표를 세는 자리니까 표를 셉시다. 표를 세고 만약에 가짜표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감정을 따로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 신청을 하려 했는데, 그리고 감정 신청에 필요한 우리가 서면을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밝혀진 게 저의 표가, 이 유령표가 300표가 늘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표들 다 가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4.15 부정선거였다, 선거 자체가 무효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3명의 후보가 제 뒤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윤갑근 후보, 박용찬 후보, 그다음에 나동현 후보, 3명이 착착 이번 달에 3명의 후보가 재검표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서우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8월 10일 예정되어 있는, 내일 모레 글피에 예정되어 있는 재검표를 10월 달로 미루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법원, 이 사람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군요. 그건 대법원의 결정이 아니고 법원 행정처의 결정이다. 얘기해 보시오. 법원 행정처장이 김상환이야, 김상환이 대법관이에요. 예? 다들 짜고 치는 고스톱을 몰라서 대법관이 한 게 아니라고? 법원 행정처장이 했다고? 저 법원 행정처장도 대법관, 지금 선관위원장도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대법관, 다음에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도 전부 대법관이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대법관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짬짬이를 하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벌써 뚜껑은 열렸어요. 이제 비등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약간만 더 가지면 이번 8월 안에 모두 게임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8월 안에 끝나는 이 싸움에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지금 감사합니다. 예, ROTC 선배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버 여러분, 고교연합 여러분, 다음에 대수장 여러분, 그다음에 전군연합회 여러분, 이 모든 많은 분들이 이 오늘 강남역의 찌는 더위 속에서 또 이렇게 행진을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정성, 여러분들의 그 애국심에 힘입어서 이번 4.15 부정선거의 진상은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그 범인들은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형이면 너무 심하지 않냐? 심하지 않습니다. 지난 1960년 3월 15일 3.15 부정선거 때도 최인규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부정선거는 사형입니다. 남한은 탈원전, 북한은 원전 건설. 예, 반역하는 대통령 국민이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00장의 새로운 표가 새로 등장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번 선거 부정선거였다 잊지 마시고, 다음 주면 3명의 대통령 후보가 이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부정선거 그 싸움에 함께 동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저는 문재인을 고소한 고소인의 자격으로 인천지검에서 제가 조사를 받습니다. 그 조사를 받을 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들어가서 당당하게 조사를 받고 문재인, 양정철 등등 이 많은 사람들 그 법정에 세우는 그 힘을 제가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관계자 여러분에게 경찰서 경비과장이 경찰서장의 명을 받아서 선생님은 같이 하시네요. 자진해서 해산한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법률을 개시하고 오세요. 여기는 무슨 오셨네. 자, 여러분, 오늘 6월 28일 날 나온 증거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배춧잎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저 투표용지는 결론적으로 투표용지도 투표장에도 없었고 개표장에도 없었던 표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표가 배춧잎 같이 생긴 2장의 표가 하나의 표에 인쇄가 된 표를 받으셨다면 여기서 그 표에 야, 이 정말 훌륭한 표다. 내가 배가 고팠는데 배춧잎 같이 생긴 표를 보니까 너무 행복하네. 내가 여기다 사진을 한번 찍어 놓고 도장을 찍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다 투표를 할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다 사진 투표한 사람 10억 준다고 벌써 일주일 전에 광고를 했습니다. 아니, 요즘에 10억은커녕 1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할 텐데 10억 원을 준다고 했는데도 아직 나오질 않아요. 나올 수가 없죠. 왜 그러냐? 그런 것은 투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표가 만약에 자기 손에 쥐어졌다면 그걸 갖고 가서 다시 뽑아달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나온 표냐? 그 표는 하나하나 프린터로 나온 사전 관외 투표의 투표용지입니다. 그 투표용지가 프린터를 통해서 프린트가 됐을 때 그걸 받고 거기다 투표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일장기 투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장이 찍혀야 되는 장소에 빨간 일장기의 가운데 있는 붉은 원이 있는 그런 투표용지가 1000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6투표소에서 그 투표지로 투표를 한 사람들이 전체가 1764명이에요. 1700명 중에 1000명이 일장기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그거를 투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투표할 사람 없습니다. 그 투표용지를 받고 야, 이거 내가 친일파인 걸 어떻게 알고 일장기 투표지를 줬는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다 이러면서 투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1000명이나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거기다가 투표를 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에 있는 배춧잎 투표지와 이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장에 들어갔던 투표용지가 아닙니다. 엄마 저번에 사진 그러면 투표장에만 없었느냐? 개표장에도 없었어요. 왜냐? 여러분, 개표를 하는데 배춧잎 투표용지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아, 이거는 배춧잎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한 사람, 그 사람의 그 노력이 가상해서 이거는 유효표로 주겠다. 그래서 유효표로 밀어넣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상한 투표용지가 나오면 당연히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무효로 집어넣습니다. 무효표로 분류를 하고 글을 써요. 이런 점이 무효다. 이거는 한 투표용지에 두 사람의, 그러니까 국회의원 투표용지도 있고 비례대표의 투표용지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의 투표용지가 아니다 라는 점을 쓰고 그것을 무효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일장기 투표지도 마찬가지예요. 일장기 투표지 1000장도 전부 다 무효로 분류를 해놨어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어땠나요? 무효표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춧잎 투표지와 지금 있는 일장기 투표지 모두 유효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그 배춧잎 투표지와 1000장이 넘는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장에 없던 투표용지입니다. 그리고 개표장에서도 없었던 투표용지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6.28 지방선거, 아니 6.28 재검표를 할 때만 나타났습니다. 그런 표를 무슨 표라고 그래요? 가짜표라고 합니다. 가짜표. 이 가짜표라는 것에 더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 표가 300표가 늘어났습니다. 민경욱 표가 늘어났으면 좋아해야지. 좋아할 게 아니에요. 가짜표가 딱 한 장만 나와도 그 표는 전체가 무효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국토본에서 멋진 디자인을 하나 만들었는데, 디자인이 뭐냐 하면 차가운 물에 위에 독을 딱 한 방울만 집어넣습니다. 독 딱 한 방울만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은 그 물을 드시겠습니까? 아니, 독이 한 방울밖에 안 들었으니까 이거 다 먹어도 돼 이러면서 드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죠. 자, 그러면 저기는 어떻습니까? 오줌은 어때요? 오줌. 물을, 시원한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 오줌 내가 딱 한 방울만 집어넣을 테니까 마셔라.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 예는 미국 오리곤주 포틀랜드 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포틀랜드 시민들이 먹는 식수용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 저수지에서 10대 청년이 하나 이 철조망을 넘어가가지고 그 물에다가 오줌을 넣었습니다. 그 오줌을 넣었어요. 여러분, 오줌은 이 독이 아닙니다. 오줌은 이 신장에서 모든 불순물을 걸러줘요. 그래서 무균입니다. 무균. 이게 만약에 요도에 무슨 균이 있어서 오줌이 방광에서 요도를 거쳐서 나오면서 요도에 있는 균이 묻어서 나오면 모를까? 오줌 자체는 무균입니다. 그래서 그걸 마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몸에 좋다 그러면서. 물론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만. 자, 그런데 그 10대가 거기다가 오줌을 넣은 그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CCTV에 찍힌 그 장면이 방송이 됐어요. 포틀랜드 시에. 그 포틀랜드 시민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물은 마실 수가 없다. 그러니 그 전체 저수지를 전부 다 비워라. 그래서 물을 전부 다 비웠어요. 오줌이 많아봤자 500cc예요. 여러분, 500cc 맥주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의 오줌을 누가 누웠다고 해서 1억 4,300만 리터의 물을 전부 다 비웠습니다. 아시겠죠? 독도 아니에요. 오줌이 요만큼 들어갔다고 해서 식수로 쓸 수 없다고 전부 다 물을 비우는, 저수지를 비우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번에 컵 하나에 독이 한 방울 들어갔다고 드실 분이 계십니까? 한 표에 거짓된 표가 들어오면 한 표에 나의 정당한 표가 사라집니다. 나쁜 표 300표가 들어와서 저의 옳은 표 300표가 나간 거예요. 단 한 방울에 독이 있더라도 그 물 전체는 독이 됩니다. 4.15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나온 배춧잎 투표용지, 다음에 일장기 투표용지, 이거에 투표한 사람 나와라.
10억 원을 주겠다고 우리가 문화일보에 대문짝만하게 전면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오질 않고 있어요. 바로 이런 물이죠. 이 지금 저기 애국시민이 제가 이 막 목 아프다 그래서 주신 건데 여기에 스포이드로 독을 한 방울만 집어넣읍시다. 그럼 제가 먹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비위가 좋고 건강한 삶이라고 해도 이걸 먹겠느냐고. 먹지 않죠. 그러니 이 비율을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방울의 독이 들어있어도 그 물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4.15 부정선거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망치는 민주주의의 또 대한민국의 독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일장기 투표지 배춘입 투표지는 투표장에도 없었고 개표장에도 없었던 표가 6.28 재검표할 때만 나타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갑자기 이 재검표를 했는데 죄표가 300표나 더 많이 나와요. 누가 계산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299표도 아니고 301표도 아니고 딱 300표예요. 한 뭉텅이가 100장씩이에요. 100장 묶음 석 장을 계산을 잘못해서 체크도 올려놓은 겁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거 4,760표인데 원래는 4,360표인데 4,760표로 잘못 쓴 거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개표 다시 합시다. 대법원에서 하는 개표를 그렇게 엉망으로 합니까? 내가 이번에 개표하는 것 때문에 700만 원이 넘는 돈을 줬어요. 그 돈을 다 다시 돌려받고 이번에 다시 재검표합시다. 재검표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럴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대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미이라 여기 이제 불편하신 우리 장애인 분들도 와서 그 풍찬 노숙하면서 1년 넘게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안타깝고 속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황교안, 안상수 이런 분들 왜 지금까지 조용히 했느냐, 왜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고 여기 계시는 우리 민주시민, 자유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애국시민 여러분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들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숫자로 이게 부정선거일 수밖에 없는 숫자적인 통계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움직일 만큼 강력하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바랐느냐,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기를 바랐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예요. 공안검사가 뭐 하냐면 간첩 잡고 다음에 부정선거 선거사범 잡는 게 공안검사입니다. 평생 동안 공안검사를 했던 황교안 검사가 이번에 6.28로 나온 배춘입 투표용지, 이 자석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를 보고 이제는 증거가 나왔으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류한 사람들이 이 황교안, 안상수 두 후보에 오늘 제가 만나고 온 또 한 분의 후보가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도 이 싸움에 합류한다, 예, 출전한다라는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분을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의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제가 제 말로 그분의 기자회견을 대신할 수 없어서 제가 성함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다음 주에는 많은 일이 벌어져요. 다음 주에 그 기자회견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고소인 신분으로 인천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다음에 그 300표에 갑자기 생긴 300표의 이 전말은 무엇인지를 밝히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월 10일 다음 주로 예정됐던 윤갑근 후보의 재검표가 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10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8월 23일 또 8월 30일 두 명의 후보가 또다시 재검표를 합니다. 이번에 저한테로서 나왔던 그 수많은 증거, 이게 2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은 끝났어요. 어제 끝났어요.
300표, 어떤 300표가 생겨난 것을 이 대법원의 문서로 확인한 그 순간 이번 부정선거의 싸움은 끝난 겁니다. 게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까지 나왔으니 이 싸움을 함께 해달라 이렇게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가주시는 젊은이 이런 게 감사해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봐주십시오. 배출립 투표지가 뭔지 아니면 저 일장기 투표지가 뭔데 사람들이 이렇게 1년 내내 여기 와서 떠드는지 부정선거가 왜 그렇게 무시무시한 민주주의의 적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그러듯이 저희가 또라이가 아니에요. 그 또라이가 나와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대통령 대변인을 했고 청와대 대변인을 했고 KBS 9시 뉴스 앵커를 3년 동안 했습니다. 7시 8시 뉴스 앵커, 열린 토론, 심야 토론 앵커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예? 다음에 23년 동안 KBS의 특종 기자 출신입니다. 워싱턴 특파원 출신이에요. 제가 입사 4년차 때 방송 대상을 받았어요. 특종으로 방송 대상을 2번이나 받았어요. 방송 대상이라는 건 보도기자상이라는 거는 이 많은 방송, TV, 라디오, 방송 모든 방송에 있는 기자들 중에 제일 1년에 제일 열심히 하고 똑똑한 기자, 훌륭한 보도를 한 기자 딱 한 명한테 주는 상이 방송 대상 보도기자상입니다. 그건 입사 4년차 때 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소리를 하고 없는 소리를 여러분들 앞에서 떠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팩트, 사실을 중요시 여기는 이 기자로서 이 훈련을 받고 다음에 있었던 것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훈련, 보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미국의 부정선거 양상도 다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위스콘신 주에서 이 조지아 주에 앞서서 애리조나 주에 이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재검표와 감사 작업에 들어간다고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태평양 양쪽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벌어졌던 좌파에 의해서 벌어졌던 부정선거의 그 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60년 전인 1960년 61년 전이요 61년 전인 1960년 3월 15일에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부정선거가 드러난 다음에는 당시 내무부 장관이던 최인규 장관이 하얀 수의를 입고 목 교수형을 당해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4.15 부정선거 사형, 부정선거 사형이라고 저 뒤에 조양건 본부장님께서 들고 계신 저 빨간 깃발, 저 말이 사실입니다. 4.15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왜냐? 부정선거,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망치는 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 시간이 4시가 벌써 넘은 걸 모르고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혹시 지금 들어오신 우리 유튜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 황교안 전 대표, 일로 오세요. 예,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후보께서 강남역 10번 출구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삥 도는 행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위해서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3명의 대통령 후보가 부정선거 이 전쟁에 합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음 주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집회 연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나오셔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마이크를 드렸더니 여기가 대통령 선거 유세장인 줄 알고 대통령 유세를 했어요. 그런 건 안 되죠. 우리가 황교안 대표가 나오고 안상수 대표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이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여기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줍니까? 그런 건 안 됩니다. 그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기서 제의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오늘 경찰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경찰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네. 또 여기 자꾸 나오시면은 교육도 되겠네. 미워 싸우다가 정든다고 민교오게 하는 얘기를 거의 다 외우시겠네요. 그러면 좋은 일이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 대통령 파이팅! 감사합니다. 대통령 근데 발 밑에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게 헷갈려. 네, 백경아 TV님 반갑습니다. 중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 줌님 감사합니다. 고명한 장로님 감사합니다. 배율님 감사합니다. 조아영님 감사합니다. 네, 무지님 감사합니다. 혜민님 감사합니다. 머리개님 감사합니다. 네네,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민경욱 상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경욱 대표님이 인천지검 고소인 조사받는 날이 수요일이 아니고 화요일날 겁니다. 그 점 양지하시고 그날 많이 그 인천지검 앞으로 오셔서 민경욱 대표님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 토요일 강남역 거리 1인 시위는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펼쳐집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비해서 오늘은 경찰들의 요란법적지근한 방해는 그다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말 이 경찰들이 한 명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시간, 행복한 시간, 평강이 넘치는 시간 되시고 이것으로 모든 4.15 부정선 강남거리 1인시 현장 방송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